안녕하세요. 저는 잔다리 페스타 사무국장이자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에서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국제문화교류는 일반적으로 국내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거나 아니면 해외 작품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주고받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국내의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작품이 있고 이 작품들을 해외 시장으로 진출시키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머릿속에만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실제로 마켓에 참가하고 해외 파트너를 만나서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국영 라디오 방송국 NPR의 간판 음악 프로그램인 타이니데스크에 BTS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 타이니데스크는 테일러 스위프트나 요요마나 랑랑 같은 유명한 뮤지션들이 소개되는 NPR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인데요. BTS는 이미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톱스타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초청된다는 거는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NPR 타이니데스크라는 세계 최고의 라이브 방송에 소개된 건 BTS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9월 싱싱이라는 한국의 밴드가 NPR에 한국인 최초로 소개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 밴드 싱싱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NPR 타이니데스크의 프로듀서이자 DJ인 밥 보일렌의 눈에 띄게 되었으며 어떻게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국영 라디오 방송국을 작은 스튜디오에서 15분짜리 공연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의 강의에서 그 과정을 함께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차입니다. 첫 번째, 포지셔닝입니다. 국제교류 프로젝트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네트워킹입니다. 누구와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 플래닝입니다.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교섭을 하고 계획을 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바로 네 번째가 오퍼레이션이죠. 계약을 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술 작품을 해외로 소개하는 행위를 국제 문화 교류라고 할 때 한국에서는 대부분 외교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시나르라든지 워맥스라든지 마켓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텐데요. 이들의 주요 기능은요, 근데 시장이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쇼케이스나 전시를 통해서 작품을 보고 사고 파는 행위가 일어나거나 혹은 향후에 이렇게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국제교류는 단순하게 문화나 예술을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지금의 국제교류는 거래이며 시장입니다. 수입이고 수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술 무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국제교류 업무가 단순히 국가 홍보를 위해 맡게 된 경우보다는 예술 작품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초국가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가 아닌 해외로까지 시장을 확장하고 그렇게 부와 명성을 쌓아나가서 예술계 안에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일 때 아마 본 강의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티스트인가요? 아티스트의 매니저인가요? 아니면 아티스트와 함께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하는 독립기획자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해외 업무 담당자인가요?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해외 진출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한국의 문화를 세계를 알린다는 등의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인가요? 또 아니면 외국의 다른 예술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서로 간의 예술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더 나은 작품을 내놓기 위해서인가요?
실제로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의 포지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작품을 소개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외국어를 잘하고 외국과 일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동경이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죠.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작품이나 예술가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작품과 함께 내가 바다를 건너는 목적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국제교류 프로젝트 수행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관여하고 있는 예술씬의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까지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파트너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지금 보는 그림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국의 마켓에 소개되거나 혹은 해외 마켓에 먼저 소개되는 경우입니다. 공연료가 있는 일반 페스티벌이나 공연장에서의 섭외와는 다르게 마켓들은 대부분 인지도에 관계없이 어떤 아티스트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오픈콜 혹은 아티스트 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마켓에서 소개될 아티스트를 선발합니다. 이르면 마켓이 열리기 10개월 전 정도부터 몇 달 동안 아티스트 신청을 받는데요. 세계 유명 마켓의 경우에는 이 지원 신청도 유료로 하도록 책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켓에 선정된 아티스트에게 제공되는 것은 사실은 공연장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해외 마켓을 해외 진출의 최초 단계로 설정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해외 진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해외 관계자가 참가하는 국내의 마켓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공연예술 마켓으로는 팸스라고 하는 서울 아트 마켓, 시댄스라고 하는 서울 세계 무용축제, 울산의 에이팸이라고 하는 아시아 퍼시픽 뮤직 미팅, 그리고 민간에서는 서울 뮤직 위크, 잔다리 페스타,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의 뮤콘 등의 쇼케이스 페스티벌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 먼저 참여해서 해외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처음 말을 꺼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자기의 작품을 소개해야 될지 이런 네트워크 스킬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해서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인 사교성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인맥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시간과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트워크 스킬이라는 게 딱히 정해진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술씬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라고 이런 얘기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사실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내 작품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가늠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이 네트워크를 시작하기 위한 아주 좋은 이야깃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 작품을 모르기 때문에 내 작품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작품이나 동향일 것이며 동시에 마켓에 함께 참가하는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추천이나 소개를 해줄 수 있으면 내 작품만 팔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네트워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온 관계자를 만났어요. 대화의 시작에서 프랑스나 유럽에서 이슈가 되는 작품을 언급하고 코멘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방의 집중도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한편 해외 관계자들이나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물론 참가하는 마켓의 작품에도 관심이 있지만 동시에 한국 예술계의 전반적인 동향이나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동향과 더불어서 한국의 독특한 상황이나 공연 산업의 구조, 성향, 작품 등에 대해서 두루두루 알고 있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어나가다 보면요. 내가 먼저 내 작품이 무엇이다 라고 소개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작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부스라든지 스피드 미팅보다는 다른 공연을 관람한 전후에 혹은 네트워킹 파티 등에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으니까
마켓에 참가한다면 최대한 많은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추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대화의 말미는요, 나의 작품 쇼케이스에 보러 오십시오 라는 말이거나 혹은 메일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주고 싶으니 명함을 한 장 주세요 라고 연락처를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대화가 마치게 됐다면 이들은 웬만하면 여러분의 작품을 보러 갈 거고요. 작품이 정말 좋다면 다시 여러분과 마주쳤을 때 이분들의 눈이 반짝거리는 것을 눈치채게 될 겁니다. 이 강의에 처음에 언급했던 밴드 싱싱 역시 미국의 글로벌 페스트라는 해외 마켓에 참가했을 때 싱싱의 쇼케이스를 보러 왔던 NPR 타이니 데스크의 DJ 밥 보일렌의 눈을 반짝거리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네트워크를 쌓은 그 관계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공연 예술 마켓에 초청되는 인사들은 국내 마켓과 비슷한 해외 마켓을 조직하는 오거나이저나 해외 페스티벌, 공연장을 대표하는 프리젠터 혹은 기획자라고 불리는 프로모터나 프로그래머이고 음악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많은 축제나 이벤트를 중개해서 섭외해주는 부킹 에이전트들이 모입니다. 이들 중 주요 파트너로 누구를 골라서 해외 진출을 기획할 것이냐는 전략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먼저 해외 페스티벌이나 공연장에 직접 섭외가 돼서 교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연료와 기타 조건들을 직접 협의하고 수지 타산이 맞거나 아니면 아티스트의 포트폴리오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 들면 적극적으로 타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발성 초청의 경우 대부분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일회성 공연으로 한 번 공연하고 그냥 돌아오는 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건 한번 해외로 나갔을 때 여러 지역에서 여러 번 공연을 하는 것, 즉 투어를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투어를 기획할 때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것이 바로 부킹 에이전시입니다.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이미 이 분야가 많이 발전돼서 산업적으로 안정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섭외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예요. 물론 수수료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현지 시장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에이전트가 아티스트에게 맞는 행사를 여러 개 섭외해서 투어를 기획을 해주며 이 한 투어가 잘 끝나면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됩니다. 물론 이 에이전트들은 아티스트의 작품도 작품이지만 현지에서의 인지도나 향후 계획을 자세히 공유하고 관여하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국내 마켓에서 뚜렷한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전에 네트워킹 파트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쌓아놓은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마켓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현지 관계자와 에이전트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렇게 마켓이 끝나고 해외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였다면,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면 네트워크가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교섭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스킬입니다. 이제부터 대부분의 연락은 이메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이메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정중하거나 딱딱해서도 안 되고 너무 캐주얼한 메일로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돌려 말하거나 너무 긴 이메일도 좋지 않고 너무 짧아서 무례해 보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선명하고 간단하게 핵심을 정중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첫머리와 끝머리에 좀 친근한 코멘트를 첨가해 주는 것이죠. 정중하게 요청하거나 정중하게 질문하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간단한 영어 표현 문장 정도는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웬만하면 이메일에 대한 응답은 하루나 이틀 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연락이 오고 가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한 번 연락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이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드디어 초청 메일이나 투어에 대한 메일이 오게 되면 계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조건일 텐데요.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몇 가지 주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료는 세 전인지 세 후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조건 세후 금액, 즉 넷피로 공연료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나라별로 다른 조세 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국가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연료가 세금을 떼기 전인지 세금을 뗀 후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입금을 받는 공연액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세금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현지에서도 세금 처리를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금이나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각종 비용, 즉 현지에서의 교통 아니면 숙박, 퍼디엠이라고 하는 일식비, 어떤 경우에는 공연장이나 페스티벌에서 내 작품을 올리는데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렌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공연료에 포함시켜서 협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런 각종 비용을 따로 내지 않는다면 공연료는 반드시 더 많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 아니라면 협의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은 체크해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 계약금이나 환급 등에 대한 조항도 확인해야 됩니다. 아티스트 측에서 취소를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은 없는지, 공연 전 어느 시기까지 금전적 거래나 비용 손해 없이 취소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지,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항을 좀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사진과 영상에 대한 아카이브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해외 공연의 경우에도 나의 작품이 영상 등의 2차 콘텐츠로 제작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티스트와의 합의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조항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위의 계약 단계는 아티스트 측에서 직접 페스티벌이나 공연장과 계약을 할 때 이야기고요. 에이전트와 투어를 기획할 때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에이전시마다 특징은 있지만 에이전트와의 계약에서 이것이 독점 계약인지 아니면은 이 에이전트가 관할하는 지역, 즉 유럽만 관할을 하는지 아시아만 관할을 하는지 아니면 월드와이드로 관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에이전트는 사실 단순 계약 관계라기보다 내 작품의 세일즈를 맡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서 그 조건을 처음부터 잘 협의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계약 이전에 에이전트나 페스티벌로부터 본격적으로 공연 제안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재원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공연료를 처음부터 높게 받아서 공연료만으로 모든 비용을 상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비행기 값만 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첫 해외 공연이나 투어에서 적자를 보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한국은 국제교류나 해외 투어와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들이 해외 경비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센터스테이지 코리아, 해외 아트마켓 참가 지원, 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예술교류 부문들의 사업들이나 아르코 국제예술 확산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음악의 경우에는 콘텐츠진흥원의 해외 장기 투어 개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에 이런 아트마켓에 참가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해외 공연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현지 페스티벌이나 에이전트와 소통을 할 때 재원에 관한 상황을 명확하게 수시로 공유를 하고 만약 국제항공료 등의 비용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 해외 공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취소하기는 조금 너무 늦어가지고 지원금 없이 내 자비를 들여서 가게 되어서 크게 적자를 보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만나서 초청 메일을 받고 재원을 마련해서 계약까지 완료하면 국제문화교류이자 해외 진출의 첫 관문을 잘 통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고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직 한 번도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교류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혹은 뭐 한두 번 정도 맛보긴 했지만 아직도 낯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